네, 유인나 씨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TV 집에 없는 분들 어쩔 TV 네 집에 없으면 안 되죠. 하나씩은 있으셔야지. 네, 우리 또 3프로 TV 보실 때도 네. 요즘 TV로 보는 분들 많으니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자, 하여튼 109만 원에 딱 나흘간 특급 할인하는 거 근데 제가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 75인치면 얼마나 큰 거예요? 써있긴 189.3이거든요. 아 그래요? 189.3cm면 그러니까 대각선 길이겠죠, 당연히. 네네네. 그렇게 큰가? 그렇게 커요? 진짜?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정프로님이 그 정도 되시지 않으세요? 86이거든 제가. 네. 189나 된다고? 이거 과장 간 거 아니야? 75인치. 거실에 정프로님이 대각선 이렇게 딱 매달려 있다. 그 정도 크기다. 75 곱하기 2.54면 7, 24, 8, 26, 8, 6, 40, 8, 5, 40, 16. 맞나 보다. 하여튼 엄청 큽니다. 네. 75인치. 웬만한 가정용 집에서는 이거 하나 있으면 영화 보는데 와. 약간 저 방에 조명만 꺼놓으면 그냥 극장이에요. 그렇겠네. 사실. 그렇겠네요. 네. 대신 좀 가까이서 보셔야지. 자, 하여튼 굉장히 큰 TV 딱 나흘 동안 특급 할인하는 거 링크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또 혹시 필요하신 거 뭐 음식도 좋고 네. 뭐든 좋습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희가 싸게 하여튼 구해다 드릴 테니까 떼다가 팔아 드릴 테니까 네, 여러분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희한테 글 남겨주시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우리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고요. 네. 네. 집에 TV 있으세요? 예, 언제 TV 봅니다. 언제 사셨죠? 꽤 된 것 같습니다. 바꿔야죠. 집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 권한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는. 아니, 30년을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TV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 바꿔요?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난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봐. 아니, 그렇게 고생해갖고 매달 집에 돈 갖다 주는데, TV 하나를 못 골라? 이건 안 됩니다. TV는 그냥 우리 박병창 이사님 마음으로 그냥 하세요. 그럴까요? 일단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딱 들여놓으세요. 먼저 주문해갖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오빠 이게 뭐야? 왜? 내가 샀다. 나 샀다. 리싱크몰에서 109만 원 하길래 삼성 걸로 하나 샀어. 뭐라고 하지 마. 네, 그렇게 한번 하시면 멋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얘기하고 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뭐 좀 볼까요? 네. 예, 미국 시장 휴장이었고요. 네. 환율 시장이나 또 채권 시장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큰 변동 보고는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제 유럽 쪽은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유럽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생각보다는 좀 아주 강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 좀 하면서 반도체주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뭐 일본도 반도체주 상승하고 유럽에서 반도체주 상승하면서 조금 올랐고요. 그래서 뭐 요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얘기거리, 가십 또는 뭐 미국도 이렇구나. 그러면서 어제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국의 소형 드론 제조업체 언유저리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그 F-35 필요 없다. 네. 그거 너무 비싼데 그거 말고 드론 지금 봐라 요번에 전쟁하는 거 보면 드론으로 다 하지 않냐.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드론주들이 떴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테마가 있었고요.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진짜 작은 회사예요. 시총이 뭐 시총 1,000억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보지 않았는데 뭐 이번에 올라서 뭐 아무튼 뭐 그 정도예요. 네.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그 전에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번 트럼프 당선자의 장남이 이 회사의 자문위원회에 들어갔다 하고 나서 하루에 84% 올라서 최근 3일 동안 125%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는 뭐라고 안 하나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국 우리하고 되게 많이 다르죠. 우리 이름 난리 날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예. 되게 정서가 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얘기 하시니까 생각이 보면은 또 일본은 중앙정부와 그리고 중앙은행이 주식을 막 사지 않습니까? 네. 자기네 주식을 막 사요, 걔네는. 그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주식을 사잖아요. 그냥 떠받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 그랬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고 또는 우리의 만약에 국민은행이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국민은행이 일정 부분의 자금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샀다. 그럼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의 정서도 되게 다르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정서 되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 표현을 제가 또 왜 그 정프로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우리가 그 이론적인 잣대나 공부를 할 때 미국의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었는데 네. 예전에 보면 막 하버드 트리블을 가지고 막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질감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요거는 뭐 주식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이지만 네. 주식시장도 상당히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이쪽에서 이랬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죠. 예, 뭐. 그런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죠. 사람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예, 예. 하여튼 참 우리 생각으로는 참 이해는 잘 안 되긴 하네요, 그죠? 지금 근데 요번에 트럼프 내각 인선에도 기업인들 다 들어가고 네. 그 기업인들이 자기 사업 다 하면서 들어가고 그렇죠. 자기 네. 사업을 이익을 위해서 막 어떤 정책을 내놓고 막 이러잖아요. 이상하죠. 우리하고 좀 다른. 네. 예, 뭐 미국 시장은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강보와 코스닥도 뭐 소폭 상승 뭐 요 정도에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어제 한 5천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어제 삼성전자 1,800원, SK하이닉스 1,800원 합쳐가 약 한 4,000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냥 SK하이닉스는 이 정도 규모는 꽤 오랜만에 좀 큰 규모로 좀 매도를 한 건데요. 네. 요거는 그 전날에 있었던 그 칩스법에 대한 보조금에다 다시 고려하겠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전 세계 반도체들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미국 시장도 안 좋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틀 연속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이스 한 5%, 셀트리온도 한 5%, 그리고 ST팜은 더 많이 상승하고 뭐 이랬는데요. ST팜. 네, 어제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언론의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내년도에는 바이오시밀러가 기대된다. 이 얘기를 좀 하는 이유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이 아니고 미국의 그 위정자들은 약가를 인하해야 된다는 쪽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네.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우리는 피해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쪽은 오히려 뭐 무관하거나 수혜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홍콩에서 IR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즘 네. 자금 모집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요번에 CMO 시장 진출한다. 이런 발표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서 어제 이쪽에 테마가 형성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CMO 이쪽에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네. 그리고 어제 특이한 점은 2차 전지가 좀 올라왔어요. 네.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 2위인 에코프로비엠.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를 이전한다라는 내용 네네. 때문에 어저께 강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그건 그냥 이벤트인 거고요. 전반적으로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2차 전지가 사실은 제일 많이 맞았어요. 네.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점부터 한 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막 2만 원, 3만 원 이렇게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취임 이후에 한 20-30%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구간인데 약간 반등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나올 만큼 뭐 악재들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전체 내년도의 전망에 대해서는 안 좋게 쓰는 보고서들이 많아요. 네. 저는 그것도 조금 불만족스러운데 왜? 네. 네, 저 개인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은 2차 전지 굉장히 좋았고 막 떨어지고 그랬을 때 그때는 안 그랬어요. 되게 좋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뭐 다 떨어졌는데 네. 지금 뭐 다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진짜 뭐랄까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나왔는데 2차 전지도 굉장히 안 좋은 보고서 훨씬 더 많아요. 지금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정도 가격에서 아래하고 위를 봤을 때 네. 2차 전지를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보고들이 조금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에도 영향이 좀 살짝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가 약세이고 2차 전지가 좀 강세였다. 그 정도 하고 바이오시밀러가 제일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는 뭐 우리 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좀 있고요.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진하다. 근데 이제 오늘 뉴스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잠깐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이거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했지 않습니까? 연산 3% 인하했어요. 네. 2회 연속 인하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고 2009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건 좀 특이한 거죠. 네. 좀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특이한 게 뭐냐?
올해 전망을 2.4에서 2.2%로 조정했고 내년 전망을 원래 2.1% 전망하다가 1.9%. 이게 지금 외국계의 뭐 IMF나 이런 쪽에서는 1.9, 1.8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국내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면 1.8이 거의 대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지금 우리 시장 답답하다, 부진하다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국이 내년에 GDP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고 하면서 수정된 게 2.2%예요. 미국이요? 네, 미국이 네, 2.2%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1%된 거잖아요. 물론 후반이긴 하지만 네. 1.8%, 1.9%. 그리고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아마도 1% 중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의 흐름이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올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시장은 경기에 전혀 자본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뭐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근간은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거기에 속해 있는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거니까 네.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이제 크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사실 뭐 연준의 금리 정책, 중국의 금리 정책, 그리고 일본의 금리 정책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하다못해 캐나다, 호주 금리 정책도 우리 유심히 많이 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뭐 뜨뜻미지근한데, 네, 그거는 우리나라 금리 정책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경기의 상황에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느냐보다는 외부의 부침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금리 인하의 정책은 시차를 두고 결국 경기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에 우리가 부정적 경기 전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미국의 지금 4.75 정도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에 3.5에서 4% 사이 정도로 전망을 많이 해요. 네. 네, 그렇게 보면 지금의 금리 차를 가지고 따지고 본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3%인데 2% 중반 정도까지는 내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흐름은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가운데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경기 좋지 않은 거는 뭐 우리가 흔히 그냥 경기 안 좋아, 체감적으로도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좀 더 이론적으로 보면은 GDP 성장률에 있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소비 안 좋잖아요. 네. 지금 뭐 두 자릿수 개월 이상 계속 안 좋은 상태이고 내년도에도 좋아질 전망이 거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소비는 실제로 체감적으로 외부에 나가보면 알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투자. 네. 아이가 투자하지 않습니까? 10 플러스 아이가 투자한다. 투자의 부분을 그러면 여기서 더 증가할 수 있을까? 올해는 그래도 반도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투자의 얘기들이. 근데 내년도에 투자의 부분이 기업들의 투자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산도 팔고 있잖아요. 네. 자산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부분도 더 넣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에요. 네. 정부 지출인데 우리나라 정부 어떻게 지금 맨날 얘기합니까? 올해 1년 내내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그리고 뭐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정부 지출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순수출인데 올해는 수출이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올해 버틴 거거든요. 네. 버틴 건데 추출 전망이 내년도에 반도체 좀 기울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으면 실제로 2017년도, 2018년도에 전 세계 교역량이 많이 줄었어요. 트럼프 무역 전쟁 시기에 네.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 당연히 좀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어떡하죠? 성장률 자체 항목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좋지 않아요. 이걸 거꾸로 미국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미국의 소비 C 어제 엄청나죠. 좋잖아요. 네. I 투자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건 전 세계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미국에 안에서 투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투자 괜찮잖아요. 정부 지출 재정 확장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출만 미국은 마이너스예요. 약간. 네. 약간 마이너스인데 그 부분은 이제 관세로 어떻게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되게 많이 다른 거죠, 사실. 아니 근데 뭐 미국은 예전에 뭐 신용카드 뭐
저 연체율 높아지고 있고 무슨 통장 잔액 낮아지고 있어서 이제 수업이 끝났다 이런 얘기를 네. 연초에 올해 연초에 맞아요. 연초에는 그래서 막 근데 왜 다시 좋아진 거예요 그게? 올해 연초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임금이 많이 올랐고요.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그래? 임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저는 저런 것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왜 전 세계 자본주의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탕감을 되게 많이 해줘요. 부채 탕감이요? 네, 미국은 탕감을 중간중간에 대통령 바뀔 때마다 탕감해주는 게 학자금이잖아요. 학자금 탕감해줬죠. 탕감을 막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력이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소비 여력이. 그런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는 건 기축통화 국가니까 네네. 뭐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런 거죠. 사실 어쩌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무튼 뭐 미국은 그런데 그거에 비교해서 제가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장이 참 우리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묘수를 내놔야죠. 묘수가 있어야겠죠. 사실 여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을 할 수 없는 지금 재정 상태다. 우리가 만약에 네. 그렇다면 일방적인 재정 확장이나 지출이 아닌 그것이 뭐 소비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돌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냥 마이너스가 아닌 네. 뭐 그런 것들을 하든지 아니면 기업에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서 기업이 다시 들어오게끔 하든지 뭐 이런 거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지금 답답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좀 부진하다라는 네. 것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얘기가 좀 있는 상황에서 네. 어제 우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좀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근데 15년 만에 2회 연속했다 이러면 진짜 나쁜 거예요. 진짜 상황이 나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또 하나는 국민연금과 외환수합 확대 지금 500억 달러 규모의 외환수합이 되어 있는데 12월 만기 전에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확대하면 우리 외환보고 위험한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걱정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해외 달러 자산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개인들도 많고 그래서 예전 외환에 대해서 위기가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부분은 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은 기관 중에 하나로 과도한 환율 변동성이 있을 경우 조절할 수 있는 원칙적인 시그널로 이렇게 봐달라 이렇게 어떻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좀 왔는데요. 뭐 다시 조금 돌아가면은 지금 미국 시장도 지금 좀 관심의 이동이 이제 수급의 이동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짤막짤막하게 말씀 좀 드리면 트럼프 당선 이벤트에서 트럼프 실질적인 정책 수혜 그리고 IT 하드웨어에서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총상의 대형주에서 상대적 소외했던 중소형주 그리고 시장 중심에서 종목 중심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 좀 드리겠고요. 우리 시장에 요즘에 이제 거래를 좀 보면은 올라간 종목이 자꾸 두들겨 맞고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뭐 연초 뭐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거래를 좀 보니까 바텀 피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시장은 위로 더 많이 올라가면 치고 올라가면서 막 이제 뭐라고 할까요? 올라간 놈이 더 올라가서 그런 수익을 내기보다는 네네. 되게 밑에서 야 이건 지금 너무 과해. 그래서 잠깐 반등을 하는 요런 거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시장에서는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애들은 어떨까요? 좀 올라오면 팝니다 다시. 그렇겠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1번 뉴스는 전해드렸고 2번은 어제 그 유럽 반도체주하고 일본의 반도체주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ASM이나 뭐 도쿄 일렉트로 이런 거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수준이 예상보다 낮을 것 같다라고 블룸버그 이제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요. 미국의 제재는 칩을 만드는 팹을 제재하지 않고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중국 기업의 일부가 될 거다 이렇게 비교를 좀 했습니다. 장비 쪽으로. 예. 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이제 대표 종목들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조금 나타냈습니다. 네. 어제 시장 때문에 이런 뉴스를 좀 전해드렸고요. 근데 저 그 대중국 반도체 제재라고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가운데 지금 아직도 불분명한 거죠. 뭐 이게 계속 썰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어제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 중국의 창신 메모리지 않습니까? 네네.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번 제재에 창신 메모리가 빠질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럼 그런 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우리한테는 부정적이죠. 그래서 어제 중국의 기술주들이 올랐어요. 어제 중국의 기술들이 좀 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도 메모리는 오르고 또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미정인데 상당히 지금 전체 섹터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3번, 4번은 둘 다 일론 머스크 얘기인데요. 와, 진짜 어디까지 어떻게 달려가려고 하는지 요즘에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XAI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먼저 4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오픈 AI의 본격적인 추격전을 할 것이다. 실제로 뭐 올해 안에 몇 달 안에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한 달뿐이 안 왔으니까 몇 달 안에 오픈 AI 쫓아갈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이번에 대규모 펀딩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펀딩한 돈으로 펀딩 어느 정도 했냐면 기업 가치 500억 달러로 약 110억 달러 이번에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는. 네네네. 기업 가치. 그 기업 가치에 맞게 돈을 이제 주당 투자 유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투자 유치를 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충을 해서 챗 GPT와 같은 일반인 대상 서비스를 곧 내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XAI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회사로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투자 유치 펀딩을 좀 받았는데요. 근데 참고로 우리 이런 거는 좀 알고 가야겠죠. 일론 머스크는요, 샘 올트만하고 AI 창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처음에 같이 창업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다가 이걸 테슬라에 이걸 이용하고 이런 거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갖고 중간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게 이런 걸 하는 사람 한 게 아니에요. 네. 그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그렇죠. 사람이죠. 네. 2015년 거의 10년 전에 예, 같이 한 사람이에요. 이걸. 일론 머스크도 진짜 대단한 인물이긴 대단한 인물이다. 그죠? 예. 어떻게 그때 또 그런 것까지 손을 뻗쳐갖고 동시에 지금 몇 개 사업을 그것도 최첨단의 가장 핫한 사업들만 몇 개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이것도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왜 샀냐. 도대체 그러고 나서 그 테슬라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었었잖아요. 맞습니다. 막 돈 빼고 막 주식 팔고 막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챗GPT가 나왔네. 근데 챗GPT 나오고 나니까 이거 데이터 확보에 대해서 막 많은 분들이 막 고민을 하고 막 뉴욕 타임즈에서 우리 데이터 쓰지 말라 막 이러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야 트위터에는 엄청난 언어 데이터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산 거였어? 막 이런 나중에 식으로 그렇게 됐죠. 나중에 그렇게 막 네. 회귀되고 와 천재인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AI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네. 그렇게 나중에 또 해석을 했죠. 그래. 네. 실제로 그랬으면 정말 대단한 그 거죠. 속의 내막은 우리가 모르는데 대단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것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우리 지금 말씀 서로 나누고 있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XAI에 AI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할 거라고. 이거 사실 어제 뉴스는 아니고 그 전날에 나왔어요. 이틀 지난 건데 어저께 이게 회사가 많이 돼서 네.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무 많은 게임 스튜디오들이 대형 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XAI에 게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게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여기서 이 로직을 가지고 여기서 게임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 정말 그러면 또 판이 또 달라지겠죠, 이게. 네. 게임에도 손을 대요? 아니 근데- 근데 그 멘트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트럼프 당선인의 그 캐치프레이즈를 그대로 또 썼네. 근데 이것도 전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거 엔비디아하고 같이 해요. 엔비디아 GPU 같이 해요, 이거.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소리들은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대형 게임 회사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가 그래서 이걸 뉴스들을 보면서 엊그저께부터 우리나라 주가를 봤는데 요즘에 엔터란 게임 회사 주사를 좋습니다. 좀 네,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호재인가? 호재일까요? 또 악재일 수도 그렇겠네요.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어찌 생각해 보면 네.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이제 뉴스들이 좀 요즘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뉴스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관세 공격의 중국 대응이 1기 때는 굉장히 신중한 대응이었지만 이번엔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응, 공급망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도 예,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요. 2019년부터 이미 이 대응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뭐 해가지고 뭐 500억 달러어치의 뭐 요 상품에 대해서 우리 관세를 매기겠다. 그랬더니 이쪽에는 또 우리는 뭐 하겠다. 맞아요. 여기 더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는.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그냥 한꺼번에 다 때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1기 때 경험을 중국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이 그때보다는 훨씬 자립도가 커요 지금 여러 부분에서. 네. 그래서 요번에 걱정을 많이 하는 어쩌면은 걱정이에요. 그럼 어떤 거냐면은 되게 무서운 뉴스인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2019년부터 준비를 하면서 미국 기업을 직접 겨냥한 공격적인 대응 조치를 준비를 했다라는 건데 그 사례를 이런 걸 되는 거예요. 중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기업의 처벌을 위한 목록 리스트를 아예 작성을 해놓고 또는 두 번째가 되게 험악한 뉴스입니다. 대중국에 규제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업이 규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중국 규제를 하는데 미국에서 그런 어떤 규제안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업들이 중국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네네. 네.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대응.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상계 관세라든지 아니면 반덤핑 관세를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기업들이. 예. 그럼 그 기업들 처벌할 거야. 뭐 이런 식이네요. 그렇죠. 하나하나 맞대응을 좀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근데 이게 다 가능성입니다. 현재는. 네. 네. 그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법하죠. 네. 1기 때랑은 상당히 다른 양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강대강이 만약에 되면 그때는 그래도 좀 소극적이었어요. 1기 때는. 근데 이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 좋았거든요. 이거 강대강으로 가면은 우리는 뭐 당연히 좀 뭐 여기에 피해이지만 미국도 좋지 않을걸요, 이거. 그게 상당히 안 좋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걱정인데. 예를 들면 야 반도체 규제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규제에 실질적으로 영향 받는 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능성이 없지 그렇죠. 않나. 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규제에 동참하는 건데 중국은 그건 모르겠고 일단 우리 규제했으니까 얘네 처벌 이러면서 때려막 이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오히려 미국 기업 잘 안 건드리고 우리 기업 같은 우리나 뭐 다른 기업들을 더 건드릴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미흡 분쟁 하는 동안 진짜 더 치열하게 싸운 데는 유럽하고 중국이었어요. 유럽하고 중국하고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관세 때문에. 뭐 이런 일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LG에너지 솔루션 뉴스가 뭐 공급 계약하고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폴란드 공장이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올해 전기차 배터리 부문이 2.7% 역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공장 가동률 50%뿐이 안 된대요. 근데 폴란드 공장을 내년 하반기부터 ESS용으로 전환을 완료할 거다. 그리고 요거 전환을 지금 하는 과정 속에서 산업용 ESS 첫 계약 체결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 ESS,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전부 다 지금 ESS를 좀 바라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기업들이 우리 쭉 있잖아요. 네. 거기에 ESS 쪽 소재, ESS 쪽 장비, 이쪽이 좀 더 많은데, 그리고 LG엔솔 쪽에 좀 많은데, 그리고 테슬라 쪽에도 많은데, 이런 데들이 아마 차별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ESS 시장은 2030년까지 약 6배 성장 전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ESS 신규 설치량은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비 74%나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ESS는 이쪽은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배터리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는 캐즘이라고 하지만 여기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빨리빨리 이전을 지금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 차별화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왜 이 기자회견이 나왔냐면요. 갑자기 지금 정부 여당과 행정부에서 상법 개정 얘기를 막 하다가 상법 개정 하지 말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바꿔서 네. 어제 기자회견이 좀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은 땜질에 불과하다. 3법 개정해야 된다. 이사 충실 의무 그리고 합리적 윤리적으로 일하면 사실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소송 남발 우려가 있는데 이건 과장됐다. 3법이 바뀌면 애초에 다툴 일이 없다. 이런 뭐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쭉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촉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정부 여당과 그리고 또 거기 수장들이 말을 좀 바꿨어요. 말을 네. 바꿔서 이제 시간 진짜 얼마 없잖아요. 또 좀 시끄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우리는 어떻든 투자자들과 그리고 일단 일부의 대주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원하는 쪽이거든요.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 이남우 교수님이 또 그렇죠. 회장하셨어요. 네. 지금은 아니신가? 아, 맞습니다. 아, 어제 나와서 이 얘기를 하시죠. 이남우 회장님이? 예. 아, 그래요? 예. 네. 아유, 하여튼 우리나라 기업 문화 이런 것도 잘 정말 선진국형으로 좀 바뀌어야 우리 투자도 그렇게 또 바뀌지 않을까. 우리 투자자들 맨날 그렇게 단타하고 뭐 도박형으로 한다고 투기형으로 한다고 그렇게 욕할 게 아니라 기업이 바뀌면 네. 투자도 바뀌겠죠. 맞습니다. 예. 네. 자, 하여튼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주말 편히 쉬시고 예.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